사건이 끝난 뒤에는 모든 것이 선명해 보입니다. 그때 이상했다. 그때 막았어야 했다. 그때 더 깊게 봤어야 했다. 하지만 사건 전에는 그 신호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. 알고 있었다는 말은 쉽습니다. 정확히는 신호가 있었습니다. 누군가는 이상함을 느꼈고, 누군가는 불안을 말했고, 누군가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하지만 그 신호는 현실을 멈출 만큼 강하게 작동하지 못했습니다. 오늘은 사건 전 이미 이상한 신호가 있었던 사건 탑3를 보겠습니다. 3위. 터핀 가족 사건.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가족의 집안에 숨겨져 있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. 13명의 자녀가 오랜 시간 부모의 통제 속에 있었고, 사건은 17세의 딸이 집에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졌습니다. 사건 뒤 주변 사람들은 과거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. 아이들이 거의 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, 밖에 나와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던 것, 가족의 생활 방식이 평범해 보이지 않았던 것, 이상함은 있었습니다.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집 안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위험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.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 이상함은 현실을 움직일 만큼 강한 신호가 되지 못했습니다. 사건 뒤에는 말하기 쉽습니다. 왜 그 신호는 위험으로 읽히지 못했을까? 왜 그 집의 침묵은 오랫동안 문 밖에 머물렀을까? 하지만 사건 전의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이상한 가족의 모습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.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. 이상함은 있었다.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. 터핀 가족 사건에서 남은 것은 이상함이었습니다. 밖에서 보기에는 이상했지만 그 이상함은 신고가 아니었습니다. 현실은 움직이지 않았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다음 사건은 한 단계 더 깊습니다. 사람들은 불안을 말했고 신고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사건은 막히지 않았습니다. 2위.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.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건이 더 무거운 이유는 사건 전부터 주민들이 이미 불안을 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. 피의자의 이상 행동과 관련해 주민들의 신고와 민원이 있었고, 사건 이후에는 사전 대응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. 이 사건은 갑자기 터진 공포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사건 뒤 다시 보면 그 전에 남아있던 불안이 보입니다. 주민들은 이미 불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.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느꼈고, 누군가는 신고했고, 누군가는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. 하지만 그 불안은 사건을 멈출 만큼 강하게 작동하지 못했습니다. 사건 당일에도 다급한 신고들이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그때는 이미 위험이 현실이 된 뒤였습니다. 사건 뒤에는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해 보입니다. 그때 더 살폈어야 했다. 그때 더 강하게 개입했어야 했다. 그때 그 불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. 하지만 사건 전의 현실에서는 그 신호가 어디까지 위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.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. 주민들은 불안을 말하고 있었다. 하지만 그 불안은 현실을 멈추지 못했다. 진주 아파트 사건에서는 불안과 신고가 있었습니다. 이상함은 이미 주민들의 말이 되었고 신고라는 기록으로도 남았습니다. 하지만 사건은 막히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마지막 사건은 더 차갑습니다. 신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직접 마주한 순간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장면은 영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. 신호가 말로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. 영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. 1위는 개비 페티토 사건입니다.
2021년 미국에서 여행 중이던 개비 페티토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사건 뒤 사람들은 그 전에 남아있던 기록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. 그중 하나가 경찰 바디캠 영상이었습니다. 사건 전 두 사람의 다툼을 봤다는 신고가 있었고 경찰은 두 사람을 멈춰 세워 조사했습니다. 그 장면은 경찰 바디캠에 남아 있었습니다. 영상 속 순간은 사건 전에는 하나의 다툼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. 울고 있는 사람, 설명하는 사람, 분리되는 두 사람,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여행. 하지만 사건 뒤 그 장면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. 그때 멈췄어야 했나? 그때 더 깊게 봤어야 했나? 그때 그 관계의 위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? 이 사건이 1위인 이유는 단순히 비극적이어서가 아닙니다. 신고가 있었습니다. 경찰 접촉도 있었습니다. 바디캠 영상도 남아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사건은 막히지 않았습니다. 이 사건은 현장 기록에 가장 차가운 질문과 닿아 있습니다. 사건이 벌어진 뒤에는 위험 신호가 선명해 보입니다. 하지만 사건 전에는 그것이 정말 위험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갈등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.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. 그날의 영상은 남아 있었다. 하지만 그 순간은 사건을 멈추지 못했다. 이 세 사건은 장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건의 형태도 다릅니다.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. 사건 전 이미 어떤 신호는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그저 이상함이었습니다. 다음에는 불안과 신고였습니다. 마지막에는 경찰 접촉과 영상 기록까지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신호들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충분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. 사건 뒤에는 모든 것이 또렷해 보입니다. 저 행동은 이상했다. 저 신고는 경고였다. 저 영상은 멈춰야 했던 순간이었다. 하지만 사건 전의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더 차갑게 남습니다. 위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. 기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. 신호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. 문제는 그 신호가 현실을 멈출 만큼 강하게 작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 사건은 끝났습니다.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. 우리는 정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신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? 여기까지 현장 기록이었습니다.